네, 안녕하세요. 카츠라 조등입니다. 이번 시간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사용했었던, 그리고 적용을 했었던 부분은 표를 활용을 해서, 슬라이드 배경을 만들어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수건 모양에 있어서는 쉐이프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서 만들었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그 슬라이드 배경 같은 경우에 제가 표를 활용해서 화장실에 그 타일 모양을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 배경 서식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그냥 채우셔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더 편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굳이 제가 했던 것처럼 뭐 표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더 쉬운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런데 이럴 때는 배율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방식으로 네,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두신 상태에서 만드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표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작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디자인 시안인데 제가 표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이유는 표를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표는 표 그 자체로의 기능만을 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디자인 시안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표를 뭐 차트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앞선 뭐 1번 지금 챕터에서 다른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상태 표시박의 형식으로도 활용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 기능만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좀 활용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번 적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칸수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표를 삽입을 해주시고 슬라이드의 크기에 맞도록 네, 이렇게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고요. 음영, 채우기 색상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되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가 삽입이 된 상태에서는 테두리 선 색깔이나 굵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배경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뭐 일단 흰색으로 해주시고 굵기도 너무 굵은 게 싫다라고 하시면 뭐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는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안쪽 테두리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굵기, 색상으로 해서 타일처럼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동일한 어떤 크기로만 지정을 하게 되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그냥 인테리어 측면에 있어서도 봤을 때, 좀 격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칸씩 좀 셀을 합쳐주는 방식으로 이거 좀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셀 병합, 병합, 병합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병합을 해주고 하단은 이제 좀 지그재그 형식으로 병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칸을 남겨두고 똑같이 또 두 개씩 병합을 해줬고요. 네. 사실 뭐 긁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이제 동일하게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계속 이 전체 셀들을 드래그하면서 셀 병합을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두 줄 정도만 패턴을 하나 만드시고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 만들었던 뭐 한 칸씩 계속 그 라인이 맞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보기에도 예쁜 그런 배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미지로 앞서 이제 채워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하는 뭐 색감이나 뭐 줄무늬
그 줄의 굵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표를 활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본 시안을 참고로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 기본 도형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라 이게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을 일단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두 개의 원을 뭐 겹쳐서 색상을 배치를 하시고 색상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제 만드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냥 테두리만 굵게 처리를 해주시고 뭐 채우기 색상도 좀 달리 해주시고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추가를 해주셔서 수건거리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체적인 느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처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흰색으로 지정을 하신 이후에 다시 그라데이션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뭐 방사형이나 선형이나 뭐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자를 지정함으로써 마지막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향 또한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가하시는 또 선호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뭐 간격이나 아이고 잘못 지정이 됐네요. 얘만 간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흐리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수건 거리 모양을 표현을 해준 거고요. 앞서 이제 그라데이션 방사형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중지점의 위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위치만 또 바꿔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얘를 조금 더 어둡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원본하고 조금 이제 달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새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색감이나 중지점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이제 남은 거는 수거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역시나 도형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도형에 있어서 제가 활용하는 것 그리고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형이거든요. 얘를 하나 삽입해 주시고 상단 부분은 약간 둥글게 처리를 해주세요. 색상이랑 테두리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은 원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굴곡진 형태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형을 하나 추가를 해줘서 도형 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계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확인이 잘 되시게끔 테두리를 넣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게 되면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도형의 모형만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병합 빼기를 해주시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원본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뒤쪽에 이제 수건거리에 걸려져 있을 때는 뒤쪽 면에 위치하고 있는 수건의 부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냥
도형으로 색깔만 조금 달리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새로 도형을 삽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하나 복사 추가를 하셔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하신 다음에 뒤쪽 얘를 앞쪽으로 배치를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를 뒤쪽으로 배치를 해버리면 표가 하나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얘를 뒤쪽으로 표를 뒤쪽으로 배치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색상만 조금 짙은 색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조금 달리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건 관리하고 같이 이제 걸리게끔 겹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배치 순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요 바의 형태만 잘 맞춰서 표현할 수 있게끔, 사실 이 뒤쪽에 있는 기체만 뒤로 가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얘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고, 배경으로 만들었던 표 같은 경우에도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 걸려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건의 모양 그리고 수건 거리의 모양을 만들게 되었던 거고요. 같은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나머지 부분 또한 다 도형이고 텍스트를 넣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만드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응용했던 시간에 있어서 이 문의 모양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것도 책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도형에서 정육면체를 삽입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노란색 포인트가 있거든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면 형태가 변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으로 올려주면 문짝의 모양처럼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대충 한번 만들어 보면 윤곽선은 없고 색상을 채우고요. 앞선 모양처럼 문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손잡이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만들기 귀찮아서 앞서 만들었던 요 수건거리에 적용되었던 도형들을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색상만 조금 바꿔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테두리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문을 간단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알고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실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입체 효과가 3차원 서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도형 서식, 그리고 3차원 서식, 그리고 위쪽의 입체 효과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높이랑 너비 정도를 세부적으로 조금 수정을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입체감이 있는 손잡이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텍스트 다 채워 넣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